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입니다만은 장 대표께서 지난 월요일 7월 5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당 후보 경선에 참가하는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와 관계해서 이 장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시청자들에게 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내가 나서게 됐는가, 그 동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선 말씀해 보시죠. 예. 이제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난 5일 날 이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저야말로 이 정보 문명 시대, 말하면 지식 정보 사회라 그러죠. 또 요즘 또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신문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말하면 정보 문명 시대. 이제는 이 정보 문명 시대야말로 이 사회적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즉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 옛날에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명이 일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 운영 방법, 국가 운영 방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요, 아직도 산업문명 시대의 국가 운영 방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 정보 문명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이, 말하자면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림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방안을 제가 정립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현해야만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서 지난 시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 실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 그러면 제가 정립한, 말하자면 이 신문명 정책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의힘당 그 경선에 참가해서 앞으로 그 경선에 어떤 그 기여를 위한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정책면에서 신문명 시대, 전환 시대의 큰 틀을 말씀하셔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요, 제가 말하자면 총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인 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택 정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 실업 해법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재인 정부는 주택 정책을 무려 25번을 내놨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말하자면 배격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지난번이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집값을 완전히 폭등시키고, 집값만 폭등시킨 것이 아니라 말하면 전셋집을 돈이 있어도 얻을 수 없도록 만들고 월세도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까지 생겼느냐? 옛날에는 벼락 부자라는 말은 있었지만 벼락 거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요즘은요, 집 없는 사람은 아예 집 살 생각을 못 합니다. 벼락 거지가 생긴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완전히 도박판으로 빠지는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요 억제 대책입니다. 즉, 집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되도록,
즉 세금 폭탄을 때려 매겨가지고 손해가 되도록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말하면 건설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집값도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과 이 세금 폭탄, 말하면 이 재산세, 이 종부세를 올리는 것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급 정책으로 나간답니다. 특히 요즘 지금 민주당 후보들 며칠 전에 몇 차례 걸쳐서 이 주택 정책 가지고 뭐 일률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제는 딱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거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 공급 정책입니다. 즉 재개발도 허락하고 재건축도 허락하고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즉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즉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지식인들 또 언론에서도 다 그런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서 공급을 말하자면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 하겠다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저장기표는 즉 수요 억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도 옳지 않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요 수도권 과밀입니다. 과밀. 지방은 지금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말하면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드는 한은 수도권에 주택을 아무리 공급만 해도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몰려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과 일자리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요즘 옛날에는요 부산대학이나 경남대학, 뭐 전남대학 이런 대학 정도면은 서울에 있는 고대나 연대하고 비슷하게 맞먹었습니다. 요즘은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공부 좀 하는 애들요 지방대학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서울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드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에 오거나 서울에 오면 좋고 서울에 못 오면은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래 이 수도권으로 와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지방에서 또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공동화되면서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드는 한 수도권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들 아니십니까? 학교들은 최첨단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 근무 수당을 한 20% 정도 이상 더 줍니다. 또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이 등록금 안 받는 거는 말할 게 없고 졸업하고 나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산업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기업한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방에다가 신설 기업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말하자면 2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또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줘야 됩니다. 지금요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요 각 주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는 SK 이런 데서 그 공장 지으면요 주 정부가 나서 가지고요 땅 공짜로 주고 인프라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수도권에다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도시 범죄 문제 여러 가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비용을 쓸 것이 아니라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야 서울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또 지방 공동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저는 갖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니까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가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종북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범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돼. 그 중심이 국민의힘 당이 될 수밖에 없대. 그 장 대표도 거기 후보로 이제 경선 참가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4년 전에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분열해서 나갔거든요. 그게 얻은 표가 50%고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인데 돌이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왜 그걸 멍청하게 보고 있었는가 분열을.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거셌지만은 그래도 단일 후보를 냈어야지.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장 대표가 크게 앞장서고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요. 제가 마침 나이가 좀 많습니다. 후보들 중에.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 지금은 뭐 지지율도 뭐 낮고 뭐 없다시피 하죠. 뭐 이제 막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어쨌든 현재 하여튼 뭐 장기표가 대통령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낮은데 그러나 저는 좀 더 이 경선에 들어가면 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또 평가가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 그 사람들 이재명, 뭐 이낙연, 정세균 이 사람들도요.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 사람들 말하면 여당이죠. 이 경선할 때 나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게 어디 너무 말도 심하게 할지 모르는데 진짜 정말 참 뭐 시정 잡배들 모이는지. 아니 이재명 씨는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바지를 뭐 다시 한번 벗어볼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지금 정책 내놓는 거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와서 경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공급 정책입니다. 그 다음 또 얼마 전에는 또요. 이 세금 폭탄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부세 상한선을 12억 지금 현재까지는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뭐 올리자 하다가 2%로 지금 상위 2%. 상위 2%가 몇 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매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위 2%라는 게.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집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권 세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인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요즘 정권의 실세들은 만약에 정권 바뀌면은 자기들 전부 다 줄줄이 교도소 간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결사적으로 덤빌 겁니다. 따라서 정말 이 선거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야권이 이겨야 되는데 가장 제1의 요소는 뭐냐? 후보 단일화입니다. 지금요,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말하자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저 장기표는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가 굉장한 정말 결단을 내려서라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말하자면 단일화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 대표가 출연하셔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와 큰 정책의 대강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주 그 점에 있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인간 장기표가 어떤 사람인가, 장기표는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표 대표를 말할 때 그 별칭으로 제야원로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 썼습니다. 그러나 이 제야원로라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종북 주사파적 제야원로를 흔히 제야원로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반대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 투사로서의 제야원로이다. 그리고 종북 주사파 김일성 체제는 전적으로 100% 증오하며 저 체제는 타도 대상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학창 시절부터 오늘날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자유민주화 투사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제야원로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 분은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이 장기표 대표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아주 산소같이 아주 해맑았습니다. 이게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있거나 이 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얼굴이 아주 산소처럼 깨끗합니다. 따라서 그는 편협된 생각으로 이 권력자에게 타협하거나 굴종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민망한 얘기인데 과거 그의 동지 중에는 이게 특정 정권에 그 흡입돼 들어가가지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또 돈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장기표 대표는 그걸 일체 거부하고 그냥 꿋꿋하게 산소와 같은 영혼으로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나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범야권이 이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할 기회가 장기표니까 이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평생 역저로 힘을 쓴 책으로 신문명 국가 비전, 아까 되게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명 전환기, 이제 4차 산업기로 돌아서는 여기에 맞춰서 정치고 행정이고 경제 질서고 이렇게 개혁돼야 된다. 이게 아주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안 알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 장기표 대표가 이번에 국민의힘당 경선에 참여하고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핵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경선에 아주 흥미진진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크게 기대해 주셔도 좋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만일 여기에 유력 후보 가운데 거역을 하거나 빗나가거나 하면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방맹이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방맹이를 쪼가 자책시키고, 그리고 촛불 시위가 아니라 횃불 시위를 해요. 횃불 시위. 그렇게 해서 반드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 중심에, 그리고 나아가 그 결선골에 장기표 대표가 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